네, 샬롬 반갑습니다. 구약개관 전재룡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3강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약개관반 어느덧 3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지리와 풍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저번 주 퀴즈 정답 알아보고 또 3강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시험 어렵지 않으셨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맞춰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였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권수가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힌트는 구구단을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정답은 4번 3927. 그래서 총 66권, 구약 성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명이 실수로 틀리신 것 같습니다. 우리 나머지는 잘 맞춰주셨고요. 네, 2번 문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모세오경 중 괄호의 가운데에 들어가는 책 이름을 써주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내 위기. 힌트가 내 위기였습니다. 내가 위기가 있을 때 레위기를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또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뭐라고 합니까? 모세오경이라 하지요. 이거 틀린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잘 맞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번 창조시대의 4가지 사건을 괄호 안에 사건을 써주세요. 제가 여러 번 저번 수업에 말씀드렸죠. 힌트는 창타, 홍바.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습니까?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네, 이렇게 사건이 있었습니다. 4번 문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장시대의 4명 중 괄호 안에 인물을 써주세요. 힌트는 아, 이, 야, 요 4명의 족장시대의 인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누구를 불러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인물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정답은 아브라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아브람이라고 써주신 분도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옛 이름이 아브라함이니까 그것도 맞는 답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니엘 왕국 시대의 4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인물을 써주세요. 이것도 힌트가 사사다솔.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했죠. 바로 선지자 사무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새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워주셨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되었고 마지막 정답은 솔로몬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국으로 인하여 이제 분열 왕국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5가지 문제를 살펴보았고요. 오늘 또 5문제가 나갑니다.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퀴즈라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추석 체크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지리와 풍토에 대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3강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며 성경의 지도에 대해서 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팔레스틴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팔레스틴 기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 지도를 그려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갖고자 합니다. 또한 4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물길들을 통해서 어디가 이렇게 바다고 어디가 호수고 어디가 강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형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팔레스틴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레스틴이라는 명칭은 블레셋에서 나왔습니다. 블레셋이 사는 땅이라는 팔리스티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육교로서의 팔레스틴이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길목으로 있기 때문에 육교 구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에는 일찍이 고속도로 격인 해변길이 개통되어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군대가 통과하였다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팔레스타인 기후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는 습한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고 또한 건조한 사막 기후의 경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은 9월부터 4월까지 우기를 형성하고 있고 여름은 6월부터 10월까지 건기를 형성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지역의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슬이 연 250일 정도로 이슬이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빈약한 물로 인해서 강수량이 적고 또 전 국토에 고루 내리지 않기 때문에 물은 곧 생명수다 이렇게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의 내가 생명수이다 이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도로 보는 구약의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세계의 지도입니다. 우리나라 어디 있죠? 우리나라 여기 있습니다. 이곳은 아시아 국가이고 그리고 여기는 호주가 자리 잡고 있고 여기는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미국이 중심으로 있는 북아메리카, 브라질로 중심이 되어 있는 남아메리카가 여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 사이에 성경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을 좀 더 확대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 곳 가운데 성경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여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기에 나라가 건설되고 그리고 나라가 열방의 나라들에 의해서 또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곳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좀 이따 한번 그려보도록 하고요. 이곳은 현재 다른 나라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이란이란 나라 그리고 이라크 아까 말했던 갈대아 우르가 이 정도 곳이라고 이야기됩니다. 이 이라크 나라 그리고 시리아, 레바논, 가나안 땅, 이스라엘, 팔레스틴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지역이 여기 있고 요르단이 여기 있고 그리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현대 국가들이 지금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곳은 어디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왜냐? 물길을 중심으로 거대한 문명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애굽이 큰 문명을 이루었고 또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경사회가 이렇게 발달이 되었고 이곳을 이렇게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녹색으로 그려보니 초승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나라들이 등장했습니다. 애굽이 있었고 또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여기에 에돔과 모압이라는 곳이 여기 있었고 이 옆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통해서 아수르, 바벨론, 바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명이 여기에 등장하고 사라진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이 지도를 한번 그려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중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낚싯배 모양을 닮았죠. 낚싯배라고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낚싯배를 먼저 이렇게 딱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낚싯배다 보니까 낚싯줄을 달게 됩니다. 낚싯줄을 이렇게 달게 되는데 낚싯줄이 약간 엉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낚싯줄을 달았는데 배 밑에를 보니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V 하고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더랍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풍선을 하나 불었는데 이 풍선을 하나 불고 여기에 이제 줄을 매달고 여기에 벙어리 장갑을 하나 이렇게 매달고 풍선이 빨리 올라가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달아 보았습니다. 옆에를 보니까요. 여기에는 이제 물벌레가 한 마리가 딱 있고 여기에 더듬이가 2개가 나와 있더라. 이렇게 하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의 지도를 우리가 다 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설명이 어렵습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낚싯배라고 말하는 곳은 지중해입니다. 이 낚싯배에서 지중해 밑으로 나일강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낚싯줄이 내려와 있는데 이곳은 나일강입니다. 여기가 이제 애굽, 이집트 땅이 되겠지요. 그리고 밑에 사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V 하고 있죠. V라고 했던 곳이 바로 이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뭘 했습니까?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풍선을 하나 매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조그만 풍선,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리고 긴네렛 호수라고도 불리는 이 갈릴리 호수에 조그만 줄을 이렇게 매달았습니다. 풍선에 줄을 매달고 이 줄이 바로 요단강인 것이죠. 여기에 이제 벙어리 장갑 조그맣게 하나 달아서 풍선이 멀리 가지 않도록 하나 달아보았는데 이것이 바로 사해바다, 여메의 바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벌레가 한 마리 있었죠. 이 물벌레는 페르시아만에서 그리고 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이 두 개의 더듬이가 크게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성경의 지도를 좀 더 쉽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종이를 펴서 한번 그려볼 수 있게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뭘 그리면 됩니까? 낚싯배를 그리면 됩니다. 낚싯배에 낚싯줄이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밑에서 부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좀 살려달라고 풍선을 달았습니다. 풍선 밑에 줄을 매달았습니다. 그 밑에 벙어리 장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를 보니 물벌레가 길게 더듬이를 두 개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성경을 뚝딱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또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제 아까 여기 이 요단강 왼쪽에 있는 이곳이 바로 현재 이스라엘 땅이 되겠지요. 여기에서 수많은 일들이 다 일어났는데요. 이 이스라엘 땅에는 4개의 주요 도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또 애굽을 통과하는 그런 통로, 즉 고속도로의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안도로로 인해서 해변길이 있었고 여기에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고 해서 요셉의 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의 길을 통해서 또 아라비아 향료가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도로가 이렇게 개발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형은 또 특이합니다. 이 사해바다가 이렇게 깊이 있고요. 지구상에서 또 가장 낮은 곳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계곡들로 인해서 입체 지도로 보면 약간 이렇게 달라 보이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왜 바다라고 했냐면 호수라는 그런 단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넓어 보이니까 넓으면 무조건 다 바다라고 불러서 이 갈릴리 성경의 지명은 갈릴리 바다라고 나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헐몬산에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고요. 이 사해로 흘러가는데 사해는 왜 사해입니까? 죽을 사자를 써서 죽은 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데 우리는 받고만 있고 내보내지는 않고 있는지 그러면 사해처럼 죽은 바다가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흘려보내야지 죽는 바다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형이 이렇게 특별하게 생겼는데 나중에 실제로 그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을 살펴보시면 실제적으로 입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산악지대가 있고 또 이렇게 강도 흐르고 있고 약간 특이한 지형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뭐 경상남북도 그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저도 사실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형은 또 해안 평야, 지중해를 주변으로 해안 평야가 크게 자리 잡고 있고 또 중앙 고지대, 여기가 이제 산이 있는 고지대고 여기는 이제 여리고 쪽으로 해서 요르단 지구대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고 그리고 요단 동편,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요단 강을 지나서 갔던 그 요단 동편이 되겠습니다. 이상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살펴보고요. 우리가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지도를 펴시고 공부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고 여기가 어디인지 좀 더 살펴보면 좀 더 이해할 수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짧게 마무리했는데요. 구약계가 오늘 또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창조 시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 역사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이르는 그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험 낼 수 있는 거 몇 개 한번 또 추스려서 한번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거의 다 답을 알려드리는 식으로 한번 출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또 출석 체크라 생각하시고 시험 퀴즈 잘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수업 잘 들으신 우리 구약개관 9개반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목요일 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